메디칼 스킨케어 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수업의 주제는 압력을 이용하는 피부 미용 기구 사용하기에서 바큐um 석션기라고 얘기하는 압력 기계를 활용해서 얼굴 관리와 바디 관리에 대한 몸매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압력을 이용하는 피부 미용 기구 사용하기에서 진공흡입기라고 하는 기계가 갖고 있는 원리와 효과 및 올바른 관리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 주차를 듣게 되면 6주차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사용사항의 주의사항이라든지 부적용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지에 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목차의 순서입니다. 압력기계라고 얘기하면 흡입을 하는 진공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업체에서 이 진공기는 그 소아청소년학과 소아청소년 비뇨기 이런 쪽의 병의원에서는 어린아기들 같은 경우에 가래나 코를 이제 뺄 때 감기가 심하게 들면 가래나 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게 되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럴 때 진공 석션 기계를 고무호스를 이렇게 코에나 아니면 이제 목 안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래나 코를 바큐um 석션 할 때, 이제 그럴 때 많이 활용하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는 진공 청소기, 그렇죠. 예, 먼지나 이런 것들을 흡입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일종의 원리가 바로 압력을 이용하는 피부 미용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이용한 원리 효과,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올바른 적용 관리 방법, 그리고 몸매에도 관리할 때 우리가 이 진공흡입기에 대한 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부적용 대상자에 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이런 기계가 있죠. 예, 리포백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액세서리가 작은 것들은 앞면 얼굴에 사용하고요. 액세서리가 이 보시는 것처럼 좀 다소 이렇게 조금 큰 것들, 지름이 한 5cm에서 약 한 7cm, 10cm 되는 크기 모양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가 바로 진공 흡입 압력기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비전류 기계이죠. 다시 말하면 기기의 전류가 고객의 몸에 흐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류를 연결하면 우리 보통 전류 연결해서 교류기계가 가정이나 이런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교류를 받아서 모터의 RPM 장비로 이제 전환을 해서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액세서리들을, 작은 것들은 이와 같이 얼굴을 관리하게 되고요. 큰 것은 몸매 관리, 바디 트리트먼트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진공흡입기를 메디칼 스킨케어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메디칼 피부관리 병의원에서 지방 흡입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은 지방을 인젝해 가지고 빼내죠. 그럴 때 지방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림프에 혈액 이런 것들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할 때, 지방 제거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지방 제거를 하기에 앞서서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적용을
시켜야만 원하는 지방은 빼고 또 림프액이나 혈액은 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전후 관리에 지금 보시는 압력 기계인 진공흡입 기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한 1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유리관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이렇게 압력을 쭉 흡입하게 되는 거고, 열면 압력이 이제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들었다 놨다 해서 림프 순환을 이제 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고요. 림프가 순환되면 노폐물 배출은 자연스럽게 용이해집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우리가 이마, 코, 턱 같은 데에는 피지 분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되는 부위죠. 이런 부분은 모공을 이제 산화된 피지가 막아서 모공 속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게 되는데, 이 압력 기계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제 발생시킴으로 해서 박춤 석션을 하게 되면 산화된 피지의 흡입을 용이하게 하고 모공 속의 더러움을 비워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관리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느냐 하면, 우리가 그 셀룰라이트가 많거나 또 근육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자꾸만 다리가 붓거나 이제 그럴 때에도 이 압력기계, 진공흡입 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림프 순환에 대한 탄력을, 근육을 위축시켰다가 놨다가 위축시켰다 놨다가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탄력에 대한 어떤 증진 효과가 있게 되죠. 이제 두 번째는 체형 관리입니다. 이 체형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논하는 거는 체내에 순환이 안 돼서 얼마나 셀룰라이트가 많으냐. 그래서 이제 셀룰라이트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3, 4단계로 초기의 셀룰라이트 1기와 4기의 그 셀룰라이트는 신체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켜요. 예를 들어서 셀룰라이트가 2기를 지나서 3기, 4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의 그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많은 사람은 피부 혈액이 흐르는 거를 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리고 시리고 순환이 안 돼서 그 부위가 핑크빛으로 붉은색이 아주 좀 컬러가 예뻐야 되는데 약간의 청보라색 같이 되면서 순환이 안 되니까 정맥 순환이 막 확장돼 가지고 정맥류라고 얘기하는 정맥 부분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문제성 피부가 되는데, 이렇게 체형을 관리해서 셀룰라이트나 또 노폐물 순환 관리 이런 거를 할 때에도 압력 기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칠고 트고 갈라지는 어떤 닭살 피부, 우리가 그거를 모공각화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모공각화증도 순환을 잘 시키면 피부 개선이 잘 되기 때문에 모공각화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뚜렷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기계 가지고 압력기계에 대한 효과의 첫 번째 탄력을 관리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체형을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 피부 개선 관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 압력기계인 진공흡입기는 얼굴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몸매 관리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럴 때 셀룰라이트나 국소에 있는 지방의 감소, 또 혈액순환과 함께 수분 정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순환이 안 되는 부종, 이런 어떤 몸매 관리에 효과를 보고자 할 때에 관리 프로그램에도 쓰이고, 얼굴은 림프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을 빼고 산화된 피지 같은 코메도를 제거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적용의 효과는 몸매 관리 프로그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안면 얼굴에 활용하는 거. 그래서 몸매 관리를 할 때는 셀룰라이트나 순환 관리, 그 다음에 붓고 시리고 저린 어떤 순환이 안 되는 부위를 림프 순환을 잘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관리 방법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바큐um 석션을 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이거나 또 뭐 선크림이나 비비 같은 거 발려 있는 상태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렌싱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얼굴에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 요번주 이렇게 음파기계 활용할 때에 음파를 몸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젤이나 물 같은 수용액을 썼잖아요. 이 압력기계 활용을 할 때에는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면서 미네랄 오일이나 아로마 오일과 같은 어떤 스페셜한 오일보다 그냥 순한 캐리어 오일을 쓰는 것이 피부의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도 압력기계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왜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안 좋을까? 우리가 미네랄 오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아기들 피부에 목욕 이후에 발라주는 베이비 오일이 석유를 정제해서 미네랄 오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오일이에요. 그런데 이 오일은 석유를 정제한 광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모공을 막아서 면포와 같은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물성 베이비 오일 주성분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또 아로마 오일은 아로마 자체가 피부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오일이거든요. 에센셜 정화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다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피부에 발라주면 흡수율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르고 압력기계에 진공유리기계를 쓰면 피부가 흡수율이 너무 좋아져서 막 부어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이나 아로마 오일을 쓰지는 않는다. 그러면 뭘 바르고 한다? 네,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캐리어 오일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포도씨 오일, 그 다음에 또 아몬드 오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순식물성 오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림프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림프의 경로가 어떠냐에 대한 림프 흐름을 공부하고, 그 림프 흐름이 흐르는 부위의 경로를 따라서 기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얼굴을 관리할 때에는 얼굴은 여기 경절 림프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여기에 흉쇄 유돌 근육이 여기 쇄골이 있는데 딱 떨어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쇄골화 정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이 림프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부위예요. 그 다음에 귀 뒤쪽, 귀 앞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턱 밑에 여기에도 림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 기계를 활용할 때에는 그러한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림프절을 따라서 그
경로로 트리트먼트를 하면 되고, 액세서리가 한번 지나가는 부위는 3회 정도씩은 반복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리컵으로 되어 있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고전적인 액세서리죠. 최근에는 특수한 형태의 플라스틱과 같은 형태의 기기들도 있고, 또 스테인리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형도 있는가 하면 일자 모양도 있고, 유리관이 약간 나팔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길고 짧고 또 지름이 크고 작은 것은 피부에 어느 면적에다가 적용할 거냐를 이제 고려해서 그렇게 액세서리들이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앞이 굉장히 뾰족한 거, 이런 것들은 면포, 여드름, 구진, 농 이런 거 흡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나팔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런 모양의 액세서리가 대중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바디컵에 우리가 엔더몰러지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압력 기계인데, 이렇게 얼굴에 쓰는 거는 우측에 있는 액세서리들이 얼굴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대중소 액세서리 중에서 요거 소자는 얼굴에도 좀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바디 부위에 많이 쓰지요.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스테인리스의 플라스틱 튜브, 예, 요거를 끼워서 작은 거, 약간 큰 거, 예, 이러한 어떤 액세서리들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테크닉은 이런 순서로 적용하는 거예요. 앞에 데콜되어 있는 부분은 겨드랑이 림프 쪽으로 빼주고, 충세 유돌근 라인에서 쇄골화 정맥이라고 얘기하는 쇄골 위에, 예, 여기로 빼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림프가 있는 부위로다가 쭉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를 누르지 않아요. 누르면 안 되고 컵을 약간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어야만 압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림프순환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기계인 진공흡입 석션기는 얼굴에 압력 관리를 할 때도 쓰고, 바디 트리트먼트를 할 때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바디에 활용할 때는 컵의 20% 정도로 약간 압력이 조금 있어도 돼요. 그러나 얼굴은 10% 정도로 압력을 조금 약하게 해야지 피부에 멍이 들지 않으니까, 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디 트리트먼트 할 때에도 바디도 이렇게 쭉 척추 밑에 길이 끝 라인으로 가면 서해부 있는 쪽으로 갔다가 겨드랑 쪽 있는 림프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모아주는 거고요. 다리 부분 이용할 때 스로아 림프라고 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서해부 쪽이에요. 그쵸? 서해부. 네. Y존 있는 부분. 그래서 후면 다리도 할 수 있고 전면 다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부 관리를 할 때에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복부는 이 앞에가 여기 부분이 이제 서해부인데, 그렇게 액세서리를 쭉 지나서 서해부 쪽으로다가 이제 관리해줘서 노폐물을 림프순환 서해부 쪽으로다가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진공 석션기라고 하는 압력을 주는 기계는 그 압력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모터의 압을 이용해서 피부를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압력기기는 감압기라고도 해요. 감압기.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압력이 감소되는 거. 다시 말하면 바큐으로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 올려진 부분에 림프순환을 굉장히 자유로워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압력을 활용한 진공흡입 석션 기계다. 그래서 진공흡입 석션 기계는 바큐음기, 석션기, 진공흡입기, 감압기 이런 애칭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오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액세서리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피부를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꾸 미끄러지니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노폐물의 그 림프순환 쪽으로 그 경로로다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어떤 효과가 반감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유리컵이 이가 나갔거나 살짝 금이 가거나 깨졌는지를 모르고 쓴다 그러면 완전히 고객의 피부에 유리가 긁혀지게 되는 거니까 시술하기 전에 알코올로 유리컵을 닦으면서 유리가 깨졌는지 금이 갔는지 이가 빠졌는지를 좀 보시는 것이 좋고, 얼굴은 10% 내외의 압력을 이용하고요. 바디는 20% 정도의 내외를 하되 액세서리를 지나갈 때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압을 오히려 들어 올려줘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바디 부분 할 때에는 한 번 지나간 부분은 3분의 1 정도는 겹쳐서 지나가는 거고, 액세서리 유리관은 오일이 묻었으니까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고 알코올로 소독한 후에 잘 닦아서 액세서리를 이제 보관하면서 보관하시면 되지요. 요게 시술할 때의 주의사항이고, 부적용 대상자, 압력기계 사용할 때 부적용 대상자는 첫 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입니다. 모세혈관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갛게 비춰지지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원인 중에는 온도 변화를 심하게 했을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두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에 또 모세혈관이 확장될 수 있어요. 또 피부가 상처가 있거나 햇빛으로부터 화상을 입은 썬번 이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피부 감염이 있다든지 여드름성 피부 중에서 염증을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의 부진, 농포, 낭종, 결절. 근데 부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리트먼트를 함으로 해서 농을 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낭종이나 결절은 밖으로 고름이 딱딱해지는 거, 결절은 안으로 고름이 딱딱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압력기계를 사용하면 림프순환이 좋아져서 오히려 여드름균이 속 안에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 감염자나 여드름 피부 중에서 염증을 가지고 있는 피부인 농포, 결절, 낭종의 경우만 안 되고, 오히려 비염증성 코메도 피부이거나 구진, 농이 약간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피부가 늘어진 경우에도 이게 압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액세서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안 되고요. 부종이 심한 경우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임산부 같은 경우, 또 인공심박기의 철삽입자, 이런 사람들은 비전류기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석 연휴에 6주차 휴강에 따른 보강 6주차의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에서 잠깐 다시 또 뵙겠습니다.